안녕하십니까, 백호명리입니다. 오늘은 십성론 혼잡심리 네 번째 기초 32강 식상 혼잡하고 재성 혼잡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극하는 관성에서 그 다음에 관성이 생하는 인성, 또 나를 생하는 그 인성이 다시 내가 식상을 통해서 재성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렇게 보면은 행동과 행동하고 말하는 어떤 그 멀티플렉서 같은 멀티 어떤 그런 기본적인 행동하는 거에 있어서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행하는 어떤 그런 그런 십성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식상 혼잡이라 했으니까 식신, 상관들이 여러 가지 다 같이 복합적으로 있는 그런 사주,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플러스해서 대운에서 들어왔을 때 혼잡이 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재성 혼잡이라는 거는 어떤 식상이 만들어내는 결론, 돈, 부자가 될 상인가, 내가 부자가 될 상인가. 이 재성이, 그러니까 정제와 현재가 있을 경우에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구현이 되고 사주 명식에서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 보게 되겠습니다. 멀티플레이어, 그 다음에 머니 스웩,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식상 혼잡은 일을 기본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많고, 주변에 태어날 때 일이 많은 경우도 있고, 운에서 기본적으로 바쁩니다. 무지하게 바쁩니다. 여러 가지 일, 그러니까 열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 같은 미토 같은 경우에 이게 숫자로도 보면 이게 이제 10이거든요. 자, 이제 기초 1, 2, 3강 시간에 제가 다시 좀 보강을 해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 상의 어떤 그런 갖다가 이거를 수로 이제 구현한 게 상수라고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세상 만물은, 우주 만물은 이 숫자로 구현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수 1에서부터 이제 10까지, 임수부터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뭐, 토라 그러면 기토까지 이렇게 해서, 1이 결국은 통일 과정 기토에서 완성이 되면서 다시 임수로 가는데, 이 상에 대한 상수를 모르고서는 물상을 잘 알기가 힘듭니다. 그 말씀은 물상을 공부를 하려면, 그리고 물상의 대가는 이 상수에 대해서 이미 꿰뚫고 있고, 상수를 또 꿰뚫고 있는 것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일반인들한테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경지가 돼야만이 물상을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 물상이 또 사주 해석에 굉장히 다변적인 여러 가지, 뭐 불가에서 얘기하는 1억 1000만 1100억 상이라고 하듯이 굉장히 하나의 어떤 그런 사물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상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하려면 알아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물상에 대해서 알기 이전에 이 기초 강의 끝나고 상수에 대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부터 10까지 상을, 그러니까 이게 천간도 해당이 되고 12지지에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를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나중에 강의를 한번 다시 할 건데요. 열일한다. 이 미토라는 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현생, 그러니까 현 시대, 물질 만능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가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그 물질 만능의 시대가, 그러니까 임수에서 만들어져서 봄, 여름 딱 거쳐서 가을에 결실을 맺기 전까지의 이 상이 미토까지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식상 혼잡들의 기본적인 마음은 결과에 대한 집착이 아니고,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 그 과정에 대해서 엄청 혼신의 어떤 그런 전력 투구를 다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다 보니까, 물론 재성이 있고 뭘 하면 사주 구조에 따라서 깔끔하게 결론 내서 일의 어떤 그런 결론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일단 차치하고 기본적으로 바쁩니다. 바쁘고 여러 가지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식상 혼잡은 예를 들어 직장에 일을 하면서도 내 일을 또 합니다. 예를 들어 재성이 섞여 있다, 편제적인 거 있다 그러면 주식도 같이 투자를 하는 어떤 그런 성향도 있고, 기본적으로 한 가지 일을 안 합니다.
비지, 바쁘기도 하면서 멀티플레이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잖아요. 양권의 어떤 나를 중심으로 관성과 인성의 어떤 정신적인 영역, 그런 영역이다 그러면 정신적인 거는 보여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식상과 재성은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보이는 행동, 식신 중심으로 행동, 그 다음에 상관 중심으로의 말. 근데 이것들이 보면 진취적이고 수동적인 게 아니라 관성과 인성은 수동적인 겁니다. 내가 받는 거니까, 내가 통제를 당하고 내가 받는 거다 보니까 수동적인 데 비해서 진취적이고 능동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일간의 강약에 따라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요것도 사주를 보면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정화일간 입장에서의 미토, 이러면은 이 정화 입장에서 예를 들어 양권이냐 음권이냐 또 봐야 되는데, 이 미토를 만들어내기, 정화는 효율성을 따지는 어떤 천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투입하는 것 대비해서 결론적으로 효율성을 엄청 따지는 정화 입장에서 미토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거기다가 예를 들어 일지까지 미토다 그러면은 안 해본 일 없이 다 해봤다.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이제 군 생활 부터 시작해가지고 장교로도 가서 대기업 삼성 갔다가 사업한다고 또 나와가지고 내 관성이 있으니까 또 망하고 그걸 복구하는 과정 내에서 또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 보면서 그때 어떤 그 기본적인 욕심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관성을 추구하려고, 저도 이제 경찰 공무원이 되고 싶은 군인이면서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이렇게 운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것은 애들 엄마가 돈을 벌어줬으면 좋겠다. 자기도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둘이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일을 했는데, 군생활 경험이 많은데 10여 년 가까이 되는 군생활 경험을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사회생활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경험이 없는 데서 되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찾아가면서 진짜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면서 망하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보면 정말 진취적이고 먼저 앞장서서 어떤 목적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 과정에 전력 투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경험이 있다 보니까, 경험이 이제 제 지금 50여 년 동안에 여러 어떤 경험을 하다 보니까, 진취적인 건 맞은 것 같고요. 능동적으로 해서 어떤 보면, 운에 지금 받쳐주지 않아가지고 그렇다 치더라도 굉장히 이 행동과 말은 능동적이고, 그 다음에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식상의 어떤 운이 식신 혼자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식상이 많이 있다, 백일양이 성능이 좋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 혼자 하는 것보단 식상이 여러 가지 있으면 효율성이 다릅니다. 만약에 제가 식상이 만약에 혼잡이 있었다 그러면 더 좋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걸록이라는 건데, 이게 이 정화가 뿌리가 되는 미토가 있어서, 이게 이제 식신 두 개니까 식상 혼잡 이렇게 봐도 되지 않습니까? 식신 여기에 상관운 들어오면 마찬가지로 식상 혼잡이 될 텐데, 뿌리가 있는 상태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일일의 처리나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남 좋은 일 시킨다고 했을 때 남 좋은 일이지만 잘 결론적으로 뿌리를 받치고 있어서 석세스 했고 완성을 했던 그 경험이 있어서, 이 걸로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걸로군이 뭐냐면, 이거 우리가 얘기할 때 천간에 그 글자가 갑으로부터 개수가 나중에 지지에 내려와서, 예를 들어 갑은 인이 되고 을은 묘가 되고 이런 식으로 걸록, 그러니까 뿌리가 있는 경우에는 다릅니다. 굉장히 좋은 운이, 이거를 갖다가 나를 도와주는, 요게 방신운이라고 하는데, 방신운인데 뭐냐면, 이 방자 중에 이 봉자가 도와준다. 뭘로? 이 비단으로. 예전에 이제 제후들이나 이렇게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이제 봉할 때, 그러니까 도와주는 어떤 그런 걸 돈으로 따진다 그러면, 돈으로 도와줄 때, 비달이 그때 당시에는 돈에 해당됐었으니까 돈으로 여기 어떤 제후들에게
도와주는 봉 하는 어떤 방신운이라 보면 나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상 혼잡이 있어 식상 같은 일을 하는데 걸록운이나 양인운이 이 방신운에 해당되는데 뭐냐면 그 혼자서 이제 일을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 때, 이 식신 제사를 할 때 이 아군, 그러니까 걸록운, 뿌리가 있는 이 걸록운이나 양인운에는 아군, 나를 도와주는 아군이 와서 전투 수행을 해준다. 굉장히 좋은 운이에요. 방신운이라는 건 좋은 운입니다. 그래서 식상운에 뿌리가 있으면 더 효과적으로,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나를 도와주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게 만약에 삼합인 경우는 컨디션, 조건이 붙습니다. 너 내가 도와주면 너한테 뭐 줄겨? 예를 들어서 옛날 제후들, 춘추 전국시대의 제후들이 국가의 어떤 다른 나라 전쟁을 할 때 제후들의 병력들과 자금을 십시일반 보태서 한 나라를 공격한다 했을 때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번에 너한테, 왕한테 마찬가지로 도와주면 나한테 뭘 줄겨? 녹주를 얼마나 줄겨? 나중에 전공가 난 다음에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나라를 취하면 나한테는 어디를 줄겨? 이런 식으로 조건이 들어간 것이 삼합이 되겠고, 그런 거 필요 없고, 우돌은 그냥 남이 아니고 가족적인 어떤 그런 DNA 같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냥 도와주는 이런 운. 방합인 경우에는 우리 가족 용감했다, 우리가 남이냐 도와주고, 삼합은 도와주긴 주는데 이번에는 얼마를 뭘 줄 것인가라는 그 조건을, 컨디션을 따지는 그런 것이 삼합이 되겠고, 방합은 그냥 가족적인 어떤 그런 그 마음에서 도와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간에 이제 비겁이 없는 게 그러니까 일간을 중심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비겁이 없는 경우에 제가 이제 정화 하나만 있다, 정화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 비겁이 없는데 식상이 많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설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이런 와중에서도 지치면 도움을 주는 세력이 온다. 이게 바로 이제 걸록양인운의 방신운에 오는 어떤 그런 건데요. 말씀드렸지만 지지의 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일이 많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다소 산만할 수가 있습니다. 일은 많은데, 근데 결론적으로 일은 많은데 이 산만한 경우가 있어요. 그 클로징이 안 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좀 많습니다. 일은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같은 경우에 들은 말 중에 너 일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이 이게 이제 미진하게 보여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야, 이게 뭐 이렇게 일이 많냐? 하나씩 결론 내고 시작해라. 결론을 내려 보니까 또 일을 만드는 경우도 많은 거거든요. 결론을 내려다 보니까 이 일이 딱 보니까 빨리 결론이 안 날 것 같아. 그러니까 바로 또 다른 일을 만들고, 능동적으로 만들고 해서 어떤 식으로든 제대로 결론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뿌리가 있으면, 지지의 기반이 있는 경우에는, 일간의 경우에 지지의 기반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어떤 결론적으로 나를 도와주는 결로그 어떤 그런 운들이, 남들이 와서 아니면 아군들이 도와주는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요게 저희 첫 번째 기초 강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간에 지지의 질이 있을 때, 기반이 있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걸록이라고 하는데, 그게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없는 경우는 조금 미진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를 중심으로 했을 때 관인의 경우에는 내가 받는 거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동적인 어떤 그런 거에 대비해서 식재는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활발한 어떤 능동성이 갖춰져 있는 십성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식상 같은 경우에는 식상이 혼잡되어 있으면 문호발식 행동양식, 멀티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멀티로 진행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팔다리가 많다라고 보면, 문어가 8개 발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행동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양식이 되고, 그리고 상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상관은 다변,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내가 잘 보여지고 싶은 심이 있다 보니까, 요거 잠깐 생각을 해보면,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 중에 유승용님 배우가 이렇게 물통을 이렇게 들고 가는데, 이렇게 땀을 막 흘리면서 남자의 관능미, 남자의 그 가슴이 보여지는 그 땀 흘리는 그 울긋불긋한 남자의 그 힘줄과 이 땀이 흘려지는 그 모습을 어떤 다른 아내와 관련된 부분인데, 어떤 관능미, 내가 어떤 관능적으로 보여지는, 이게 왜냐면 이거 식상이 어떻게 보면 내가 행동하는 어떤 면이고 말하는 면이다 보니까 남들한테 보여질 때 굉장히 어떤 관능적인 요소도 강하거든요. 그래서 문어발식 행동 양식을 통해서 일을 열심히 하거나 달변을 하고 말을 잘하고 이렇게 잘 보여지기로 이렇게 하는 그런 걸 추구하다 보면은 참 열심히 산다. 주변에서 이런 말씀 많이 합니다. 참 보면 부지런하다, 열심히 산다. 그리고 이런 어떤 그런 거 성향이 있다 보니까 뭐도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는, 진심으로 도와주시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기게끔 하는, 유도하는 그런 십성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동 양식이나 어떤 보여지는 관능미들로 인해서 열심히 사는 모습, 그리고 굉장히 호감이 가는 그런 성향이 십성의 식상 혼잡이 되겠고요. 말씀드렸지만 지지에 뿌리가 있는 경우에, 지지에 만약에, 그러니까 천간 말고 지지의 상관경관인 경우에, 천간은 드러나는 십성이라고 그랬고, 드러나는 거라 그랬고, 이 천간의 어떤 그런 거 하고, 지지의 성향에서 천간에 만약에 식상이 그 지지에만 상관이 있고 경관경관 하는 경우에는 속으로 불만이 많고, 그래서 속으로 이제 꽁알꽁알 그리고 뒷담하는 그런 어떤 성향이 강합니다. 만약에 천간에 드러나 있으면 그냥 바로 이제 말하는 경우거든요. 천간에 드러나 있으면 행동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식신으로도 보여지고 상관적으로도 말을 하는데, 지지에 있는 경우에는 그냥 말 필요 없이 행동적으로 그냥 식신 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상관 경관인 경우에는 지지에만 있으면 속으로 불만이 있고 겉으로 얘기는 하는 것보다는 속으로 불만이 있어 뒷담화하는 어떤 그런 성향이 강하고, 나중에 이제 그 12운성에 배우겠지만 욕상관인 경우에는 어떤 그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남자도 욕상관이면은 굉장히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굉장히 어떤 참한 귀여운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는 반면에, 요조숙녀이지만 욕상관은 상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겉으로는 그러지 않으면서 뒷담화 이렇게 불만을 꽁알꽁알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 나중에 사주 해석을 한번 할 때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지의 상관경관은 속으로 불만을, 그 다음에 뒷담화를 하고, 욕상관인 경우에 요조숙녀이지만 예전에 어른들 말씀드린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는 어떤 그런 성향도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상 혼잡된 분들의 경우에는 일을 완전히 다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또 이제 다른 일을 또 이제 더 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는, 능동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어떤, 우리도 식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건 없이 그냥 뭘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일을 도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식상이 그러니까 말과 행동에, 식신이 행동이고, 이제 언론 말하는 것이 식상관이라 그러면, 언행이 여러 갈래가 되니까, 말과 행동이 여러 가지가 되다 보니까 산만한,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식상은 산만하다고 생각하지, 본인은 안 할 수 있습니다. 산만하게 보일 수 있고 말도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엔 그러니까 사주 명식 중에 그냥 일단 요거 하나만 넣고, 식상이 이제 혼잡되어 있다고 봤을 땐 한 가지만 끝내고 다른 일을 해라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렸지만 그 식상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고, 그 다음에 사주 명식에 어떤 다른 어떤 그런 십성이 있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참 보면 산만하게 보면 보여지는 이미지는 산만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식신 멀티플레이어들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대적으로 남들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제 본인 입장에서 또 이 클로징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하려고 또 뭔가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결론은 한 가지를 끝내고 다른 일을 해라라는 그런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식상만 있고 뭐 재성이 없다거나 아니면 인풋 소프트웨어 어떤 그런 인자가 되는 무인성이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식상적으로 벌릴 수는 있는데 끝까지 일을 못 끝내는 경우, 제 주변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사조적으로 무재성 분들이 마찬가지로 식신적인 어떤 그런 식상적인 걸 하는데 상관으로 일을 하는, 말로서 일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그렇지 않은 어떤 무재성, 무인성이나 무재성 같은 경우에 끝까지 이 일을 못 끝내는, 왜냐하면 이 무인성이 왜 그런 그 성향이 강하냐면은 주변에서 또 시키는 일은 잘 하는데 본인이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좀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여기 지금 식상은 능동적인 거잖아요. 능동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성향이 약해서 그런 거고, 무재성인 같은 경우에는 결론을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재성적인 어떤 그런 그 문제, 그게 없기 때문에 확실히 픽스 시키고 끝내려고 하는 그런 그 성향이 약하다 보니까 일을 못 끝내는 경향이 있는데, 요것도 이제 운에 따라서 주변에 어떤 그 도움을 주시는 분에 그 따라서 도움을 받거나 운에서 지지를 받으면 이것도 문제될 것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비겁이 식상을 갖다 생하는 경우에는 아랫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식신이라는 건 저 보리자성이라고 이제 조건 없이 아낌없이 주는 그런 거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아랫사람들 잘 해주니까 아랫사람이 이제 잘합니다. 나도 무조건적으로 거의 뭐 조건 없이 그냥 베풀고 뭘 하다 보니까 아랫사람이 당연히 잘하기 때문에 어떤 직장을 오래 같이 그 영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가 이제 저번 시간 저희 에서 명식 중에 하나 말씀드렸던 그 사주인데요. 이 상관격에 다다지 않습니까? 혼잡? 식상 혼잡에 상관 혼잡이라고 봐야 되는데, 상관 혼잡 이분이 이제 무인성의 무관인데, 임진운에, 이 임진 입장에서는 임진이 이 상관이 경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여기 직장에 있던 돈 벌어주는 식상, 이 무토가 들어오면 이게 상관 경관하는 거잖아요. 상관 경관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진토에는 이게 임수랑 그다음에 신금이 임묘가 돼요. 임묘가 된다는 거는 기능성이 제한된다, 또 이런 거를 보시면 되는데, 임묘가 되니까 밑에 돈 벌어주는 어떤 그 식상, 그 부하 직원이 유금, 신금이 이제 그 지지에서는 유금이 되니까 이 유금을 가지고 횡령 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유금 같은 경우에는 정화 입장에서는 천을기인이라서 굉장히 좋은 재성인데, 이 재성을 진짜 운에 이 임진운에 그냥 상관 경관 돼가지고 돈 벌어주는 식상 부하 직원이 유금을 임묘시켜버렸다, 횡령했다. 유금이 이게 뿌리가 이게 뭐 편제가 되겠지만은 신금 편제 정제잖아요. 뿌리가 일단 유금이면 입장에서는 걸록이고 뿌리가 있는 거.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경신운, 운에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식상 혼잡의 기본적인 식상 이후에 결론을 내는 재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식상 생제를 하는데 아랫사람에 잘해주기는 하지만, 이 잘해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운을 갖다가 운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가도 이 어떤 사주 명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명식이 하나 되겠습니다.
식상 혼잡, 아까 초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멀티플레이어, 다재다능합니다. 능력도 많고, 어떤 결과물을 내는 것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재다능하고 특출나다. 그리고 그 학과 선택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로를 다양하게 선택하고, 만약에 과를 어떻게 선택을 했다 그러면, 전공이 있으면 부전공 같은 경우에도 복수로 많이 선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진로라든지 나중에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뭔가를 갖다 물색을 할 때 다양하게 시도하고 향해 가는 그런 성향이 무지하게 강하다 보시면 되겠고, 예외적으로 이제 무재성인 같은 경우에는 결론을 내는 어떤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흔히들 말하는 결정장애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식상 혼잡 같은 경우에는 호기심도 굉장히 많습니다. 호기심이 굉장히 게, 호기심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뭔가를 이제 어떤 그 하기 왜 그렇게 되는지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호기심이지 않습니까? 호기심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할 때 어떤 그 효율성이나 다양성을 따질 때도 필요한 것이고, 이 호기심이 많은 것 자체가 뭐 관심을 가지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식상 혼잡은 호기심이 많다. 왜 그런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식상 혼잡인데 무인성이다라면은 이 인성이라는 게 식상을 통제하는 기능이잖아요. 통제하는 게 브레이크라고 보면, 무인성 같은 경우에 무인성에서 식상 혼잡, 식상 다자인 경우에는 브레이크 없는 어떤 그 스포츠카, 브레이크가 말씀드렸지만 인성이 통제하는 기능을 하는데, 통제가 없는 스포츠카 또는 폭주기관차의 성향을 띌 때도 있다? 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인성이 어떤 편인의 어떤 성향이 있으면, 편인이라는 것은 꽂힐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리고 내가 꽂히는 것에는 어떤 거의 진짜 뭐 제한 없이 무관적으로 그냥 돌진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반면에, 편인이면서 무관인 경우에는 잘 안 꽂히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 미리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편인의 성향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어떤 그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 또 추가적으로 이 무재성인 경우에는 요점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결론을 내는 성향이, 그 다음에 이 결정하는 성향이 부족하다 보니까 요점 정리가 잘 안 되고, 말을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꼬리에 꼬리 무는 말을 계속 말을 갖다가 계속 여러 가지 하긴 하는데, 미주알 고주알 하기는 하는데 이 결론을 못 내고 계속 말에 꼬리를 무다 보니까 상대방이 지루해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무재성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상관의 무재성인 경우에는 보면은 정말 상관이 상관 경관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부정적으로 계속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그 결론을 못 내면서 계속 넘어가다 보니까 진짜 지루합니다. 듣다 보면 굉장히 지루한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성향이 있는, 명리를 공부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걸 보면서 어디까지 참아줘야 되나 이런 성향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가끔씩 이분 입장에서, 무재성의 어떤 식상이 있고 무재성 입장에서 관심을 꺼주는 게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로 식신제살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이게 식신제살하는 경우에 어떤 그 성향은 꼼꼼하게 확인하겠다, 제살하겠다, 일일이 검수하겠다, 이런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는 피곤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어떤 무슨 일을 하느냐, 대인관계 말고 일적인 측면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 갖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결론을 확실하게 내주는 게 그러니까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해주는 입장에서는 그게 맞지 않나 생각돼서 좋은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재성인 경우에 식상 다자, 무재성인 경우에는 요점 정리가 안 되고 상대방을 지루하게 하는 어떤 그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말을 많이 하는데, 가끔씩 관심을 안 가져주시면
편안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이게 사주 공부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셔갖고, 말씀드렸지만 무재성이란 건 일을 시작할 때 결론을 내는 어떤 그런 게 부족하다 그러면, 말씀드렸지만 메모하는 성향하고, 메모 이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 같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뭐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그 스케줄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게 보는 습관을 좀 가져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는 어떤 그런 성향들을 가지다 보면 이것도 만들어가는 개운법 중에 하나겠는데요. 그런 거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속 반복 숙달하는 것도 개운법이 될 수 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정인 같은 경우에는 이 정인이 제일 싫어하는 것, 정인 성분이 식상이 있고, 정인 같은 경우에는 엄마의 어떤 그런 과도한 간섭 같이, 정인이 어머니라고 보면 과도한 간섭 또 싫어하면서 반대로 무관심도 싫어하는 정인은 복이 많습니다. 그죠? 가만히 있어도 주는, 편인 입장에서 보면 인성이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게 무기입니다. 이 무기고, 어떤 경우에 이제 이거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그 정인에 욕을 하는 건 아닌데요. 편인 입장에서 보면 정말 호강에 빠져 용왕에 똥 싼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인상관 이렇게 말 막 잘하면서 막 인성을 가지고 상관폐인이 아닙니까? 머리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간섭이나 무관심 기가 막히게 또 알아내면서 욕을 할 수 있는 당당한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입장이 이 정인이, 이게 갑자기 교재 내용에 있어서 정인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제 간섭, 엄마의 과도한 간섭과 또 반대로 무관심. 무관심 때는 웁니다. 저 달라고 울어버립니다. 그럼 줍니다. 이제 복입니다. 복. 다음에 무관성 같은 경우에 무관성의 적극적인 어떤 대인 관계는 무관성이 적극적으로 대인 관계를 한다는 것은 매력 표현, 어떤 매력적인 굉장히 어떤 관성이라는 건 어떤 집착하지 않고 틀에 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인 관계를 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터프하면서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 터프하면서 어떤 이성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성적인 매력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잘 꾸미는 어떤 그런 성향도 있으면서, 무관성이다 보니까 내가 좋으면 들이댑니다.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영업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들이댄다는 게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찾아가야 되고, 통화도 해야 되고, 어떤, 들이대지 않으면 반응이 있겠습니까? 어떤 그런 표현에 있어서 좋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무관성이면서 식상 발달되어 있는데 재성이 있는 남자인 경우에 이게 이제 내 일이다, 내 거다 라고 딱 결론 내리면 하는데, 그러니까 재성적이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그런 남자 성향을 가진 남자라 그러면 내 여자다 싶을 때는 딱 들이대고 하는데, 딱 봤을 때 아니다 결론 내리면 안 보죠. 안 하고. 그리고 만약에 사귀면 너는 내 여자다, 내 거니까 내 여자다, 이렇게 생각을 결론을 내려버리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관성과 비겁이 같이 있다. 관성에 있고 이제 식상다자에 관성과 비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조금 관성이 있다는 것은 뭔가 이제 틀, 매뉴얼, 법규 이런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있으면서 비겁, 같이 이제 세력이 있으면 나를 따르라는데, 이러다 보면은 시비구설이 있을 수 있고, 지적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비겁과 이제 식상이 발달되면은 상관 같은 경우에는 싸움닭의 성향도 강하고, 이런 분들의 직업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일반 우리 TV에서 보여지는 어떤 논객들, 싸움닭이라고 하는 좋은 표현입니다. 식상이 강한 어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싸움닭, 해결사, 논객 이런 성향이 있는데,
관성과 비겁이 동조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게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내가 주도적으로 리더십과 이제 보수는 다른 어떤 성향인데요. 리더십은 이제 솔선수범하는 어떤 그런 성향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같은 조직 내에서 하다 보면 이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이제 이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이 우체국에 이거 나를 따르라 이게 이제 육군 보병학교 육군 보병학교의 그 학교 모토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여기다 이제 SE가 C는 보다 보면서 나를 따르라. See, follow me 이렇게 돼버리는 어떤 그런 시비구설적인 성향. 따르다 보면 100이면 100 다 만족하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말로 열팔 하는 어떤 그런 경향을 가지고 말 하나 만들어하면 욕하고 싶고, 이 언어의 유의성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언어의 전달적인 의미도 있지만 언어는 말 장난이다 또는 말의 어떤 그런 거라고 그러는데, 기억하기 쉽게 이 우간식상 재성 어떤 그런 남자가 사귀면 내 거라고 이렇게 하면 니는 내 사람입니다 뭐 이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승철님의 노래 중에 내 사람, 그 다음에 뭐 이선희님의 노래 중에 뭐 인연이라고 하죠. 인연 말고 인연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마찬가지로 관성과 비겁이 동조한 경우에 관성은 틀 매여 있는 어떤 그런 느낌, 그 다음 세력의 어떤 힘까지 더해진 경우에 잡음이 없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시비구설도 있을 수 있고 지적질 낼 수도 있고 싸움딱도 되고 농객이 되는데, 잘 보고 따라온나? She follow me. 중국말로 띠판 뭐라 밥 먹었냐 뭐 시판 넣어마 뭐 이렇게 중국어로 이제 그런 어떤 See, follow me가 이제 나를 따르라는데, 잘 보고 따라온나? 안 그러면은 시발 한다, 지적질 나온다, 싸움 딱 농객 낼 수가 있습니다. 관성과 비겁이 동조할 때는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그러니까 식상이 많은데 관살이 많다 말씀드린, 비겁이 비겁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식상으로 사용한다. 식상은 무기가 될 수 있고 세력이 될 수 있고 내가 어떤 하는 행위, 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식상이 많고 관살이 많으면 비겁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식상으로 쓸 수가 있고요. 식상이 강하면 그냥 싸움딱,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식상이 강하면 그냥 싸움딱인데, 거기에 관살이 강하면, 끊어서 얘기하시죠? 식상이 강하면은, 그러니까 싸움딱이 어떤 그런 개념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또 관살이 또 강하면, 그러니까 식상 강한데 관살이 강하면 적신포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관이 그냥 깔끔하게, 그러니까 적이라는 것은 적신포신할 때 적이라는 건 도둑놈이라고 보고, 도둑이라고 보고, 포신할 때 포신은 뭐냐면은 도둑을 잡는 어떤 그런 그 도구, 이게 그 재성적인 거라 그러면은, 이게 식상적인 게 관이, 그러니까 도둑을 잡아버린 식상적인 깔끔하게 해결하기 때문에, 적신포신의 입장에서 보면은 깔끔하게 제압하는, 관이 강하면 식상이 강한 경우에 관이 강하면 깔끔하게 제압하는 적신포신. 적신포신은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적자가 이게 적할 때 그 적자고, 포자는 내가 가지는, 요게 도둑이다 그러면 도둑을 잡는 도구가 포자인데, 신자가 또 신자 쓰더라고요. 적신포신이 이제 이런 개념이, 적신포신은 어떤 그 내가 하고자 하는 상대가 뭐 뭔가에 따라가 이게 도둑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결론을 내는 재성이라 그러면, 포신은 도둑을 잡는, 그러니까 결론을 내는 식상적인 어떤 그런 관이로서 관이 식상을 대충 해결해줘 버리니까는 깔끔하게 제압하는 어떤 그런 행위, 도구가 포신이라고 봤을 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비견에다 식상과 관살이 동주를 하면, 비견의 식상의 관살,
능력자죠, 한마디로 진짜 내 어떤 그런 어떤 관살이 내가 보여지는 관성을 이 비견들이 따라와서 행동으로 결론을 내기 때문에 한마디로 능력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재 내용에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 요까지가 이제 그 식상 혼잡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의 이 사주 명식은 같이 제가 이제 이 재성 혼잡과 같이 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그 사주 명식을 풀이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교재 내용이 굉장히 재성 혼잡이 굉장히 또 길다 보니까 지금 식상 혼잡 여기까지 일단은 강의 한 챕터를 완성을 하고 부득이하게 두 번째 이 재성 혼잡은 다음 시간에 함께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